이제 여태까지 구로공단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모습 볼 수 있는 체험관을 한번 둘러봤는데, 일단 저는 되게 당시 노동자들이 다 못 살던 시대고 하니까 열악할 거라고는 당연히 예상을 했어요. 뭐 미디어도 많이 접하기도 했었고 그때 시절에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하 1층에 아까 보셨다시피 지하 1층에 가면은 벌집촌이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서 들어가 보고 하니까 생활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천장도 굉장히 낮고 열악하고 좁은 공간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어갖고 하는 게 열악해 보였었는데, 예상보다는. 또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했다는 게 굉장히 좀 경애스럽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놀랍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보면은 2층 돌리는 여성 노동자들도 좀 공순이들도 많고 했는데, 그런 공순이들이 이제 자기 동생이나 아들 뭐 학교 보내려고 용돈 조금이라도 지어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한 건데, 이제 그들의 희생 정신을 보니까 되게 좀 속으로는 울컥하기도 하고 경애롭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그 당시에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근데 제 봤을 때 여기 구로공단은 어떻게 보면은 희망의 공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보면서 열악하니까 이곳은 잿빛 도시다, 어두운 도시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더 희망이 가득한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 공단이 아니었으면 아마 더 열악했을 거예요. 이게 60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60년대면은 전쟁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전쟁 끝나고 온 국토가 황폐화되어 있을 때 이제 막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때였어요. 그때 공단이라는 거는 아마 희망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고, 조금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미성년자들이 50%였다는 거는 마음이 아픈데, 그때 당시에는 미성년자들이 이제 학업에 집중하기보다는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미성년자도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이제 아이고 그때 우리나라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구나, 그냥 먹는 것 자체가 힘들었구나. 지금은 배불러서 먹기 싫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생존의 문제였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희망의 공간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공단이 돈만 버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공단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문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노동자들끼리 무슨 연합회도 만들고 뭐 모임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남자 노동자랑 여자 노동자랑 뭐 같이 뭐 만남을 가지는 뭐 그런 모임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공단이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되게 많으니까 이 공단 주변에 시장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경제가 또 유통이 되기도 하고요. 돈이 유통이 됐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내가 60년대에 공단에 와서 취업했을 정도면 50년대 전쟁통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50년대에 태어나서 한 10몇 살, 10대 때 이제 여기 구로공단에 왔으면은 적어도 40년도 후반, 그러니까 해방 전에 태어났거나 해방 직전에 태어났거나 전쟁통에 이제 태어났을 분들이 10대 중후반이 되어서 여기 공단에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희망이지 않았을까? 물론 당시에 지금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열악한 환경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가 열악하다면 과연 다른 곳은 더 좋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여기가 희망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공단은 막 공단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근로자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근로를 하냐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60년도에 11만 명이 여기서 일을 했다고 해요. 11만 명? 엄청 많죠. 그렇죠. 엄청 많죠. 군대가 60만이에요. 지금은 이제 인구가 감소해서 50만대로 갔겠지만은 대한민국 군대가 50만, 60만 합니다. 근데 공단이 11만이었어. 이 구로공단에서. 구로공단 11만, 그리고 공단이 구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미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공단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공단들 다 합하면은 군대만큼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그 공단이 진짜 그 당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일 수 있는 공간이지 않았을까. 진짜 엔간한 지방 어디에서 서울에서 뭐 수도권에서 구로공단은 수도권에서 많이 왔죠. 인천에서 많이 왔대요. 인천 그리고 아까 사진 보시면은 구로에서 경기도 뭐 하안리라고 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그 뭐 다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 그 경기도 하안리가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으로 치면 경기 광명시에요. 광명시. 여기서 광명 멀지 않더라고요. 예. 거기를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많이 왔다는 거죠. 예. 인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단에 와서 물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했었지만 또 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볼 수 있었다. 공단도 없었다면은 정말 나무 베러 가고 풀 베러 가고 했었어야 되는 그 전쟁 끝난 직후의 시기에 공단에 와서 일단 기술이 생기잖아요. 예. 옷을 만드는 기술 그런 것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이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근로를 했는지 통계가 나옵니다. 몇 시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주 50시간인가요? 지금 문재인이가 52시간 제한 걸어놨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못해도 72시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72시간? 예. 72시간은 없어요. 자, 예. 제일 많이 근무했던 게 예. 40%로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면 40명은 43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어요. 미만이 39.3%고 44시간에서 47시간이 18.3%예요. 48시간에서 51시간이 19.7% 그리고 55시간까지가 6% 그리고 56시간부터 59시간 근로한 게 2.2%. 자 그러면은 51시간까지 근무를 한 게 대충 76에서 77%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51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75%, 77% 되는 거예요. 예. 거의 대부분이죠. 60시간 이상 근로가 14%. 나머지는 14%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50몇 시간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뭐 일주일에 7일 전부 다 일한다고 치면은 이게 하루 7시간입니다. 예. 일주일 내내 근무하면 하루 7시간 근무를 한 예. 거고 일주일에 이틀 쉬었다. 예. 그러니까 주말, 토요일, 일요일 쉬었다. 5일이니까 50시간 하루 10시간. 예. 근데 토요일까지 일요일만 쉬고 토요일까지 일했다. 6일 일했으면은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했으면은 10시간. 일주일에 6일 근무했으면은 8시간. 예. 일주일에 매일매일 7일 다 일했으면은 7시간 정도. 그 정도 일을 한 겁니다. 생각보다 평균 정도 근무를 했죠. 그래서 근로 시간을 보면은 일주일에 보통 40 몇 시간을 한 거거든요. 하루에 7시간. 예. 많으면 8시간, 10시간 뭐 이 정도 일을 한 거예요. 예. 약간 저는 막 구로공단 막 과거의 여공들 막 하면은 막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막 일하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한 예. 15시간 막 이렇게 일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로 근무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하루에 예. 짧으면 7시간 일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미성년자 때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일도 하루 8시간씩 해야 돼. 지금으로 보면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취업해가지고 하루 8시간씩 일해 그럼 마음 아프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생존이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힘들었던 거는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해요. 자 이거 보면은 예. 하루 8시간씩 자 공장에서 37% 하루 일한다 그랬어요. 예. 24시간 중에 대충 40%라고 치고 예. 40%면은 몇 시간이에요? 9시간. 아우. 공장에서 대충 10시간 일을 해요. 예. 그러고 나머지 자기 전에 이제 예.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야. 응. 대충 보니까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 정도까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머지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는 거예요. 이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하는 것도 뭐 힘들지만은 근데 그때 당시엔 예. 일하는 그 장비들도 다 열악하다 보니까 예. 장비들도 매섭고 그래서 장비들도 힘들지만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일하면서 학업도 병행을 하는 것. 예. 그것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그래서 야학이라는 게 발전을 합니다. 야학. 야학이 야간 대학인가요? 이런 야간 학교? 네, 야간. 네. 음. 공부하는 모임이 만들어지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졌던 게 뭐 공업 고등학교, 여자 상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상고 공고랑 이제 공단이랑 협력을 맺어가지고 너네 학교 우리 공단 애들 너네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해줘라.
우리 공단에서 일을 하니까 학교는 학업은 그쪽에서 야간에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이 학교에서 이제 기본적인 공부도 하면서 여기서 일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조금 그 당시 실상이 좀 막 상상이 되나요? 상상도 안 되죠. 너무 빡세요. 아 진짜요?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저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은 나무 뿌리 캐고.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주가 아니잖아요. 거의 예, 대부분. 그렇죠. 지주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구로공단이 11만 명이나 넘게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일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11만 명이나 있는 큰 규모의 이제 구로공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먹고 살려고 만들어진 거죠. 먹고 살려고. 우리나라가 예. 농사만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조선 때 농사를 지었잖아요. 예. 근데 세계는 개방되고 무역을 하고 섬유를 만들고 공장이 세워지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우리가 공단이라는 걸 딱 만들어 줄 테니까 너네 자영업자들 공장 만들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서 일해라 예. 라고 해가지고 공단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이제 구미에도 있고 구로에도 있고 그래서 공단을 만든 거고 재밌는 게 11만 명의 노동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회사는 8,400개가 있었대요. 기업이 8,400개나? 네? 아, 그 회사가 8,400개나 있었어요? 네. 구로 공단에만. 아, 공단 내에서? 네. 그러니까 전국에 8,400개 회사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예. 구로 공단에만 8,400개가 있어요. 엄청 많죠. 거의 9,000개니까 거의 10,000개 가까운 회사가 여기에 다 몰려 있었던. 근데 뭐 회사라 해봐요. 뭐 대기업들이 8,400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예. 사업자 낸 그 쬐끄만한 그런 것들도 다 친거겠죠? 친거겠죠, 뭐. 그래도 그렇게- 공장을 쬐끄만한 공장이라도 세울 수 있는 요 정도 공장이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회사가 이제 8,400개 야.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예. 이런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도 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예. 사업자들이 그게 어떻게 들어가고 사업자들이 거기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예.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거기 있는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은 뭐 놀고 마시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같이 일을 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예. 봐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결국 월급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은 또 절실하게 일을 했을 텐데 먹고 살고 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영을 하고 일을 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예. 60년대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는 진짜 영세 회사들, 예. 영세 상인들 8,400개 다 들어왔었는데 예. 나중에 이게 60년대 때 이제 섬유 예. 그리고 봉제, 섬유랑 아까 봉제 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 할 때는 진짜 영세 상인들 다 들어와서 여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8,400개. 근데 80년도 때부터 예. 전기, 전자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이게 대기업 위주. 그때부터 회사들이 많이 없어지고 대기업 중심으로 80년대 때부터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때 80년대면 언제예요? 중화공업이 막 이제 일어날 때 예. 그렇죠. 중화공업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전자, 전기도 예.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을 할 때였죠. 그때 당연히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이전에 60년대, 70년대 때에는 예. 아직 우리가 중화공업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뭐 해봐야 농업, 가내수공업 예. 제일 잘 나가봐야 이제 공단에서 하는 가발 만들고 뭐 봉제 만들고 옷 만들고 했었던 섬유 봉제가 예. 60년대, 70년대 주를 이뤘었는데 이때는 당연히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이제 영세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11만 명이나 있었고 대기업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대기업이 11만 명을 다 거둘 수는 없으니까 점차 줄어들었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 전자전기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IT 쪽으로 바뀌면서 디지털 도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가 됐다고 지금. 우리 엄마도 옛날에 구로공단에서 잠깐 일했어. 아 진짜? 그때 아빠 만난 거. 아 진짜? 아니 여기 공단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더만. 아빠는 네. 공단에 있었던 건 아니고 아빠는 저기 을지로에서 일지로. 인쇄 회사 다니시다가 엄마랑 소개팅으로 만나가지고 아. 와 대박이다. 대전으로 가신 거지. 아 여기 뭐 역사가 여기 있었네. 이제 금천구의 아들이라고. 금천구의 아들이네. 금천의 아들이네. 와 대박.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여기가 잿빛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예전에 막 그 저 뭐야 586 운동권 세대들. 예. 운동권 세대들이 이제
뭐 그때가 이제 80년대죠. 80년대, 예. 90년대 때 이제 막 다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서울 올라가서 상경해가지고 뭐 서울에 일거리 그거 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예. 꼭 서울만이 아니더라도 뭐 구미면 구미고 예전에는 공단으로 올라가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 상경이 아니라 상공이라고 해야 되나? 예. 상공업단지 그쪽으로 상한다는 예. 거죠. 그래서 거기 50년대에 태어나신 분, 50년대, 60년대 그때는 이제 공업단지에 가서 예.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문화가 많이 생기고 예.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음. 그때 당시 지금 11만도 많은데 그때 당시 11만은 훨씬 많았겠죠. 재밌는 게 예. 그 11만 명까지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78년 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공장을 가동했던 초기가 67년도예요. 예. 1967년도 말에 2,400명이요. 2,400명? 원래. 근데 처음에 2,400명이었는데 11만 명이 됐다. 근데 10년 만에 11만 명이 됐으니까 사람 폭탄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2,500명 예. 정도였는데 10년 만에 11만 명이 됐잖아요. 예. 몇 배야 이게? 그러니까 인구가 여기에 이 44 구로공단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단기간에 폭증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기회의 땅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겠네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만큼 기회의 땅이고 진짜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만큼 살만해지니까 여기가 진짜 돈이 되니까 사람들도 계속 쓸 수 있었겠죠. 예. 업주 입장에서는 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예. 줄 수 있으니까 계속 썼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커지니까. 진짜 사람 폭탄을 맞았는데 기회이기도 했지만은 갑자기 너무 빨리 이렇게 너무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예. 노동자 복지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거죠. 이게 막 대거 유입되는 거를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복지를 챙겨줄 수 있기보다는 예. 막 들어오네? 더 뽑아 해가지고 막 그냥 일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 노동자 인권, 노동권 뭐 그런 개념들이 많이 이제 생겼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니까 뭐가 생겨요? 사람이 모이면은 정치가 생긴다. 예. 꼭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선동분들이 꼭 있단 말이죠. 저처럼 그 사람들 모아다 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가 생겨요. 예. 의견이 생기고 이념이 생기죠. 사상이 생기고 이제 그 사상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저는 5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5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이잖아. 예. 그런 부분들이 이런 구로공단에서 예. 그래서 아까 보니까 김문수 예. 김문수 지사 예. 부터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굵직굵직한 이름을 남겼던 분들도 구로공단 출신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때 이제 막 유입이 됐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상상이 안 가. 2,500명 살던 마을에 11만 명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감당이 됐을까? 그래서 이제 벌집촌이나 그죠, 벌집. 이런 게 다 생기고 막 급하게 막 때려 맞는 거예요. 주거 시설도 이거 어떡하지? 급하게 막 개조해가지고 막 사람 받고 난장판인데 또 그만큼 기회도 많아. 기회가 많았지만 막 어수선하고 막 뭐 정비된 것도 없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노동자 탄압의 역사로 보면은 설명이 안 된다. 뭐가 설명이 안 되느냐? 노동자 탄압으로만 역사되기에는 실제 발전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발전만 했었고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도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어요. 왜냐? 그렇죠, 네.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긴 해요. 보면은 네. 너무 급격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발전에는 항상 이면도 따른다. 그렇죠. 따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면이 있다고 해가지고 명백히 있는 가시적인 발전을 무시할 수도 없다. 네. 라는 거를 오늘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또 그때 당시에 여기에다가 공단이라는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비약적인 성장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단이 없었으면 또 이렇게 상원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그렇죠. 그럼 여기 공단에서 부로의 아들들이 생각보다 많겠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때는 네. 아마 지금으로 치면 네. 벤처 사업 같은 느낌이었을걸요. 아마 공단이. 그렇죠.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진짜 이거 되네? 돈 되네? 하면 그냥 뭐 다 이거 때려받고 투자해보고 뭐 하는 거죠. 뭐. 지금 이제 벤처 사업 같은 거 하면은 네. 뭐 깔끔하게 어디 뭐 센시한 사무실에서 이제 뭐 안경 쓰고 이제 뭐 회의도 서양식으로 하고 반말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뭐 벤처
뭐 창업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라면은 그때 당시 이제 농사 짓던 시절에는 벤처 하면은 가발을 만든다고? 아니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만들어가지고 밥을 먹어야지 왜 업이지.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가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해서 돈을 벌어? 그냥 그때 당시에는 벤처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험이었겠죠, 말 그대로. 진짜 모험이었겠죠.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죠. 내가 그럼 공단을 딱 만들 테니까 바짝 한번 해봐라. 왜냐면 인프라라는 게 또 모여 있어야 극대화되잖아요. 예. 이 시너지가. 예. 그러다 보니까 공단을 만들 테니까 한번 집약적으로 발전해보자 했던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의 구로 공단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은 정말 2,500명? 맨 처음보다 그거보다 더 적었을 수도 있죠. 더 적었겠죠.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했죠. 끝은 창대하기도 하고 예. 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예. 남아서 후대에게 기억이 되고 전달이 되겠죠. 그 후대의 기록이 되고 전달이 되는데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 예. 그리고 오늘 저희가 봤던 영상들이 예. 또 하나의 기록물이 되어가지고 예. 계속해서 전해지고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학생 친구들 데리고 오시죠. 예, 좋습니다. 오늘 구로공단 그 노동자 생활 체험관 와서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저는 약간 공장 안에서의 무슨 일들이 있었나 그런 걸 기대를 했었었는데 예. 공장 내부라기보다는 생활 터전을 예. 옮겨놓은 느낌이 많아가지고 정말 그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구로공단의 노동자 생활 체험관이라 해가지고 공단 그 당시에 이제 공장을 체험하는 느낌이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60년대 70년대의 자화상 생활상을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의외로 생활터전 문화 그 당시의 느낌을 그대로 딱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구로공단 하면 이미지가 저는 수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수출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수출의 역사가 시작돼가지고 100억 불의 수출 역사를 이제 달성을 했는데 그게 수출의 날인 거죠. 예, 이게 오늘 12월 15일인데 네. 오기 전에 좀 궁금했던 게 100억 불의 돈을 만들어낸 곳이 구로잖아요. 예, 구로를 비롯한 많은 네. 공단들인데 어떻게 100억 불을 이렇게 만든 건가 궁금했어요. 근데 100억 불을 예.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예. 궁금했다. 예, 근데 와서 보니까 뭐 예상은 조금 하긴 했었는데 너무 열악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평균이긴 했잖아요. 그래도 평균이긴 했어도 열악한 환경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것도 보면서 동경심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이제 경이롭고 존경스럽다. 저는 예. 그 당시에 생활상을 예. 엿볼 수 있었다. 그 당시에 기회의 땅이란 어떤 느낌일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100억 불을 예.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100억 불을 만들었나 예. 보니까 100억 불을 달성했던 곳은 생각보다 열악한 곳에서 나왔어요. 정말 대단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열악한 곳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막 대단한 뭔가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예. 말고 그럴 필요도 없고 예. 정말 우리 생활 한가운데서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 느끼시는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오늘 구로공단의 노동자 생활 체험관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평아 좋아! 감사합니다.